네, 반갑습니다. 뱅크샐러드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뱅크샐러드에 대한 얘기보다도 마이데이터 현황, 그리고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 오픈 API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정도 전달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뱅크샐러드 유저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뱅셀이 처음에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 월급 받으면 족족 쓰다가 돈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대부분 엑셀 파일을 하나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이제 내 자산이 은행에는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얼마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체적으로 은행 앱 들어가 보고, 증권 앱 들어가 보고, 카드 앱 들어가면서 막 계산을 하는데요. 그 엑셀 앱을 없애자. 그래서 흩어져 있는 금융 자산을 다 모아서 디지털로 자산 관리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 나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제도화될 때 실제로 여러 가지 반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냐?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 데이터를 엄청 고생을 해서 쌓아놨는데 그리고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출 데이터라는 거에 거의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는데 이게 뱅크샐러드가 가져가는 게 맞냐? 그래서 저희 대답은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고객이 가져가는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흐름이 바로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아주 큰 흐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혁신의 방향은 개방시키고 경쟁시켜서 결국 소비자 혁신을 이룬다라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오는 네이밍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글로벌에서 일컬어지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것이 약간 혼재되어 쓰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네 가지의 흐름이 다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지만 금융에서부터 즉 AISP부터 마이데이터로 한번 제가 위로 작은 거부터 큰 걸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오픈하는 오픈뱅킹 금융결제원 송금망을 오픈하는 것과 그리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이터 장부에 대한 오픈, 이것이 이제 유럽의 PSD2라고 하는 법을 훨씬 더 고도화해서 만들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PSD2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개인 장부에 대한 열람권과 기록권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오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여러 역할이 있지만 그게 B2C 관점에서 보면 은행은 예적금과 대출 상품, 이 예적금과 대출은 일종의 금융과 관련한 금융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이지만 결국에는 장부의 형태로 관리되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대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또 기록이라고 하면 뭐 카드사라고 치면 결제일 수 있고요. 은행으로 치면 송금일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오픈하는 것이 PSD2라고 보시면 됩니다. PSD2는 그래서 새로운 라이센스가 2개 만들어집니다. PSD2 체제 하에서는 여태까지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전자금융업 이런 이제 어떤 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 금융업이 이루어져 있다면 혹은 상품 공급의 어떤 주체 성질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전체 금융을 아우르는 2가지 사업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AISP라고 해서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즉 금융기관의 장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장부에 대한 기록, 송금이나 결제와 같은 신호들을 이제 고객을 대리해서 금융기관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가 나오는 것이 이 PSD2의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AISP는 글로벌리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퍼스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라는 핀테크에서 PFM이라고 하는 분야로 빠집니다. 개인의 금융 장부 내역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산 관리가 가장 이제 근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로 빠지고요. 송금과 결제와 같은 장부 기록권을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오프라인에서 지갑이 되지 않습니까? 지갑을 한번 보시면 결제하는 카드도 들어있고 돈을 세뱃돈 줄 때 돈을 꺼내서 주기도 하고 이게 송금이죠. 예. 그런 기능들을 디지털로 합치면 이제 모바일 월렛으로 이제 바뀝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축이 글로벌리 라이센스가 있는 하의 나라에서도 금융 플랫폼 고객 접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금융 법상의 이런 오픈 API 시스템을 취하지 않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 두 가지 플레이어들이 되게 핀테크 유니콘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글로벌리 따라가고 있는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PSD2는 과연 어디서 온 거냐?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를 왜 핀테크 회사에게 줘야 되냐, 혹은 AISP 사업자한테 줘야 되냐라는 문제에서 마이데이터라는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행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들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나온 거고요. 그 관점에 의해서 아까 이 PSD2가 실제로 실행까지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나온 유럽의 대표적인 법이 GDPR입니다. 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하는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인데, 개인의 데이터의 주체는 개인이고 심지어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삭제권, 그 다음에 내역에 대한 조회권까지 거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GDPR 때문에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페이스북이 GDPR을 잘 지키지 않아서 EU 정부에서 배상금을 때린 사건입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반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사실은 왜 나타나냐면 미국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글로벌리 데이터 유통의 규칙을 어떻게 하고 데이터의 주권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되게 글로벌리 중요한 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의 권리를 기업이라고 산정하게 되면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권은 이미 미국으로 넘어간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데이터도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그 다음에 AWS 같은 미국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도메스틱 관점에서 보면 그 기업 중심의 어떤 데이터 활용이나 개인 중심 데이터 활용이나 둘 다 중요하지만, 글로벌리 보면 미국처럼 빅테크 회사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은 대부분 개인 중심 데이터 활용권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 이익에 매우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데이터가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 AI 기술이나 인프라나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한 나라에서 연결을 할 것인가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과 기업 간의 API를 연결해서 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 자체적인 생태계 안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모으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대두된 게 마이데이터, 개인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이데이터 모델에 의해서 지금 GDPR이 나오게 됐고, 그 GDPR이 실제로 업권에 구현되어서 개인 중심 데이터 이동권을 최초로 부여한 업이 금융업이고, 이것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흐름이 금융에서만 있는 흐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 GDPR 적정성 평가를 준비하는 모든 나라에서 각 업권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인 중심 데이터 이동권이 활발해졌을 때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뱅크샐러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갖춰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사진을 바꿀까 말까 하다가 그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하신 업적이 맞는 것 같아서 바꾸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사실 이제 산자부랑 과기부에서부터 내려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은 크게 가명정보 유통 활성화, 즉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 연결과 마이데이터, 개인 중심 데이터 이동의 활성화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현재 금융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데이터 오픈, 그리고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이제 결제망에 대한 오픈까지 이제 내려온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러한 오픈되는 개인의 그 금융 상품에 대한 계좌 잔고에 대한 열람권과 기록권이 오픈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태껏 카드 내역 조회를 하려면 카드 앱을 켜야 되고, 송금을 하려면 은행 앱을 켜야 되고, 결제를 하려면 결제하는 앱까지 들어가야 됐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내역과 장부 기록이 오픈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제 앞으로 은행카드, 증권보험의 여러 소스들, 그것이 송금이든 결제든 그게 신용에 대한 데이터든, 사실 카드 결제 내역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에 있는 것은 자산일 수도 있고, 개인의 대출에 대한 성향이 데이터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언번들링 될 때 어떻게 조립을 해서 마치 레고처럼 나오는 그 재료들을 어떻게 조립해서 어떻게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합해낼 것인가, 즉 플러그 앤 플레이 시장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인프라에서 고객 경험을 잘 만들게 되면 핀테크 회사가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금융과 그 비금융의 경계가 디지털에서는 거의 모호해졌기 때문에 비금융 회사들이 금융의 여러 재료들과 융합해서 새로운 금융을 만든다든지, 금융회사도 자체적으로 이 금융의 기능을 떼어서 새로운 빅테크 회사들과 연합과 결합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창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핀테크, 은행 다 상관없이 그 변화하는 흐름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회사가 결국 위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을 보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회사는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전략입니다. 즉 송금이나 결제는 이제 송금 기반의 결제죠. 그런 송금 이제 토스가 이제 초반에 혁신적이었던 이유가 현재 오픈뱅킹 인프라 없이 기존의 한국에 있는 법의 전자금융업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B2C 송금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걸 활용해서 그 실제로 모바일 월렛 시장의 고객 접점을 확장하고 이제 은행과 증권사를 설립하는 알리페이와 같은 모델이 이제 카카오와 토스가 이제 지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디지털 금융 지주라고 부르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 지주라고 하면 많은 고객의 접점이 있고 은행, 카드, 증권, 보험과 같은 그 상품 제조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기존의 전통 금융 지주는 전략 자산이 오프라인의 어떤 지점, 그런 고객 접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들은 디지털 전략 자산, 카카오라는 플랫폼 혹은 모바일 월렛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금융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 지주 전략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허브가 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회사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회사들이 부족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그 힘으로 수집하고, 이것은 당연히 금융에서만 국한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건강검진 정보도 개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맞춤형 보험 설계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즉 이제 금융의 빅블러 현상이 일어날 때 결국 연결은 어떻게 될 거냐, 저희는 개인의 데이터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데이터를 개인을 위해서 활용하는 관점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을 융합하는 그러한 전략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 데이터와 해외 여행자 보험을 결합해서 개인이 해외 여행과 관련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간단하게 껐다 켰다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연결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카드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 현재 현존하는 신용등급 체계에서 주부들이 신용카드 발급이 되게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한국의 신용정보 체계는 개인의 대출 내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데이터라든지 정기적인 지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대한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뱅셀의 고객들의 어떤 연금 납부 기록이라든지 보험 납부 기록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신용카드 발급을 특인을 내주는 모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금융회사와 이런 마이데이터 회사가 결합해서 고객의 효용을 늘려주는 방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미래 위험 질병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춤형 보장을 설계해주는 이러한 이종간 데이터를 결합한 맞춤형 금융 모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에서 이러한 그 동향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제일 처음 출발해서 이제 보시면 미국은 되게 대단한 게 저는 이제 좀 무서운 게, 사실 그 관 주도로 오픈 API 명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특정한 금융 회사들이 당연히 앞으로 금융 데이터는 이제 언번들링 돼야 된다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데이터를 마구 개방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미 민트나 뭐 많이 들어보셨죠? 크레딧 카르마 같은 회사들이 언제 설립된 줄 아십니까?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즉 모바일 이 뱅킹이 나왔을 때 그때 이미 PFM이라고 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와서 이미 4개 정도의 유니콘을 그 PFM 영역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금융에서 데이터 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은 되게 혁신적입니다. 18년 11월에 개방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은행만 대상으로 하고 일본은 은행과 카드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의 어떤 신보법 개정안 오픈 데이터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의 어떤 데이터가 개방되고 이 금융 데이터가 개방됐을 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나올 텐데, 한국이 또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 데이터 중에서 지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현금 사회라서 카드사에 지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되게 낮은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권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디지털화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픈됐을 때 창출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 융합의 어떤 부가가치들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그 망과 데이터가 개방되는 흐름이 앞으로 무조건 올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회들은 이제 핀테크 회사의 기회들은 결국 오픈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빅블러 생태계 사이에서 어떤 시장을 획득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고,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융 데이터 산업,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면 데이터 인증, 인프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하는 서비스까지를 다 아우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와 송금 결제 같은 이런 소스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거냐, 이러한 두 가지의 기회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요새 그 동향을 보니까 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결제 데이터 표준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오픈 뱅킹에 맞춰서 글로벌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익스피리언 같이 글로벌 유명한 C비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지털에서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다 해서 자체적으로 그 글로벌 표준화된 디지털 CB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이런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중심의 데이터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좀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IT 기술이 발달해서 현재 데이터가 잘 적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이데이터를 활성화시켜서 융복합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혁신적인 뱅크로 갈 수 있는 되게 큰 기회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 관점이 개방되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데이터 개방 수준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가진 자원을 개방해서 어떤 외부 자원과 협력해서 금융 서비스, 알고리즘, 마케팅 이런 모든 금융의 전체 채널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얼마나 우리가 잘 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 이 관점에서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